작년부터 이어진 아모레퍼시픽의 면세점 그리고 중국 쪽 실적 개선이 뚜렷해 보입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이 아모레퍼시픽 주가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화장품 제조 판매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한국이 한 61% 정도고 아시아가 37% 정도입니다. 이 아시아 매출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로 중국이 매우 중요한 회사인데요. 2017년에 사드 사태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좀 심했죠. 주가는 4월 1일 기준으로 26만 1,000원인데요. 방송을 녹화하는 4월 2일에는 한 1% 정도 떨어진 25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27만 6,500원이고요. 52주 최저가는 14만 9,000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33.36% 정도고요. 2020년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 5년 중에 가장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간 수익률을 보시면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모두 플러스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아모레퍼시픽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증권사 리포트는 현대차증권 정혜진 애널리스트가 쓴 실적 개선 흐름 뚜렷이라는 리포트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이 발생되는 채널이 면세랑 중국 쪽인데요. 이 두 채널이 모두 회복 흐름이어서 1분기 실적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저효과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작년 코로나로 워낙 안 좋았던 때와 비교를 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좋으니까 그 효과를 볼 것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설화수 성장세가 양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설화수 브랜드 성장률을 찾아보니까 작년 3분기는 20% 성장률, 4분기에는 60% 성장률로 큰 폭으로 올랐네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에 소요되는 원오프성 비용,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은 이제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매장을 정비를 하면서 효율성도 올라가고 수익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가 브랜드인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반면에 중저가 브랜드인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이제 소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거라고 하네요. 이런 이원화 전략이 과연 잘 먹힐지 이제 궁금합니다. 일단은 향후 실적 회복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실적 회복이 주가에는 선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마켓 퍼폼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 주가는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25만 8,500원이고요.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은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라고 이 리포트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는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지 이렇게 마켓 퍼폼이라든가 홀딩 같은 것을 잘 제시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다른 증권사 리포트들은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를 최근 2개월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오늘 살펴보고 있는 현대차증권은 25만 원인데요. 3월 29일, 3월 16일에 증권사 리포트는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한 두 달쯤 전에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27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가 됩니다.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오늘 보고 있는 현대차증권이 유일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매출은 1조 2,981억 원, 영업이익은 1,340억 원 정도를 전망을 했네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OY, QOQ 모두 증가고요. 영업이익은 YOY로는 무려 120% 정도 증가, QOQ로는 흑자 전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6,925억 원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첫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니스프리 채널 정비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설화수도 판매 개선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이나 아시아 전부 다 매출액 성장률이나 영업이익이 작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을 하면은 먼저 면세점하고 중국 채널 모두 실적이 개선 중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 정비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인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르려면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하겠죠. 뉴스를 보시죠. 11번가가 아모레퍼시픽하고 아모레파티라는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네요. 요새 핫해지고 있는 라이브 방송도 하는군요. 이 기사에서는 작년에 코로나로 주춤했던 화장품 카테고리가 올해는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매출 비중이 아직 해외 매출 비중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국내 프로모션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사업에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우선 기존 영업부에 있었던 이커머스 조직을 디지털 유닛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글로벌 이커머스 조직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설화수는 쇼피 싱가포르하고 쇼피 말레이시아에 이점을 시켰고요. 이니스프리도 유럽의 세포라에 이점을 시켰네요. 아모레퍼시픽의 디지털 매출 비중을 보시면 2019년에는 8%였는데 작년에는 14%로 늘었고요. 올해는 매출 비중의 20% 가까이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효율화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여기 관계자가 말한 대로 올해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코로나 때가 아닙니다. 바로 2019년 8월이었죠. 코로나보다 화장품 시장 자체의 어려움이 컸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차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사죠. 비록 주가가 예전에 40만원대까지 올라서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화장품 주로는 탑픽 종목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증권사 리포트 및 뉴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